우리는 수백만 개의 별과 행성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각각은 고유한 비밀과 경이로운 풍경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너머에는 이 천체들의 더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주의 어두운 시면 속에는 너무도 무섭고 이상한 행성들이 있어 행성이라는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상상해 보세요. 비가 유리로 이루어져 초구속으로 옆으로 떨어지는 행성이나 별빛이 지면에 닿지 않아 영원한 어둠에 덮인 세계가 있습니다. 공기의 압력 때문에 착륙하기도 전에 압사할 수 있는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불타는 하늘 아래에서 용암의 바다가 꿈틀대는 바위 행성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관심을 끌어온 평화로운 푸른 구체나 붉은 이웃 행성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자연의 법칙이 매우 치명적인 환경을 만들어낸 극한의 잔소들로 마치 가장 무서운 악몽에서 나온 것 같은 곳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며 우주에서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행성들을 탐험해 봅시다. 트레이스-2b 트레이스-2b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가장 어두운 행성 중 하나로 여겨지며 우주의 신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주제를 제공합니다. 지구에서 약 750광년 떨어진 드라코 별자리 안에 위치한 트레이스-2b는 2006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는 별이 행성에 의해 가려질 때 밝기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는 트랜십 방식을 통해 태양계 밖의 행성을 찾는 트랜저 트랜틱 엑사플래니트 서베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천체는 약 2.5일마다 한 번씩 자신의 별을 공전하며 이는 그 행성이 별과 매우 가까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거리는 약 300만 마일로 이는 수성보다 태양에 훨씬 더 가까운 거리입니다. 트레이스-2b를 다른 외계 행성들과 구별짓는 점은 놀라운 반사율의 결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자신에게 도달하는 빛의 1%도 반사하지 않으며 이는 석탄보다도 어둡고 태양계 내의 그 어떤 행성이나 위성보다도 어두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주로 행성 대기에 포함된 빛을 흡수하는 화학물질, 예를 들어 기화된 나트륨과 칼륨 때문이며 구름이 없는 대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빛 흡수는 트레이스-2b의 표면 온도를 섭씨 1000도 이상으로 높이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뜨거운 행성 중 하나로 만듭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트레이스-2b는 매우 어둡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행성은 약한 붉은 빛을 발산하는데 이는 행성이 뜨거운 열로 인해 마치 불씨처럼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빛은 트레이스-2b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 천문학자들과 일반 관측자들 모두에게 매력을 더합니다. 트레이스-2b는 주성에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석 고정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행성의 한쪽 면이 항상 별을 향해 있으며 그 면은 영원한 낮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면은 영원한 밤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구적인 낮과 밤의 구분은 행성 전역에 걸쳐 극심한 온도 차이를 초래하여 강력한 바람과 지구의 기상 지식을 초월한 복잡한 날씨 패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대기 상태가 트레이스-2b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과 칼륨 같은 금속 증기가 존재하고 반사성 구름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행성의 대기는 지구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자들은 이 행성이 우리에게 전혀 낯선 물질로 이루어진 특이한 형태의 구름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며 이러한 구름이 트레이스-2b의 어두운 외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중 이러한 원소와 화합물을 감지하는 것은 트레이스-2b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행성의 형성, 진화, 현재 상태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또한 트레이스-2b에 대한 연구는 외계 행성 연구의 더 넓은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레이스-2b와 다른 외계 행성들을 비교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에서의 행성계의 다양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RES-2b의 극단적인 특징은 두꺼운 대기를 가진 행성부터 바위로 이루어진 흙무지 혹은 물로 뒤덮인 세계까지 가능한 행성 유형의 광범위한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교는 행성 형성과 우주에서의 생명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TRES-2b의 독특한 특징은 더욱 발전된 망원경과 기기를 사용한 향후 관측에 적합한 후보로 만듭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다른 지상 관측소들이 TRES-2b와 같은 외계 행성에 대한 전례 없는 관측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관측은 행성의 대기, 표면 상태, 그리고 어쩌면 지제 활동의 단서까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55 칸크리 2. 우주의 탐사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55 칸크리 2라는 외계 행성으로 이동합니다. 이 행성은 그 특이한 특징들로 인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55 칸크리 2는 개자리 성자에 위치하며 약 40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구의 약 2배 크기와 8배 질량을 가진 이른바 슈퍼지구로 불립니다. 이 흥미로운 외계 행성은 모항성 55 칸크리 A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어 그곳에서의 1년은 단지 18시간에 불과하며 이는 태양을 365일 동안 공전하는 우리 지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55 칸크리 2를 다른 외계 행성과 구별 짓는 것은 그 크기나 짧은 공전 주기뿐만 아니라 그 표면 조건이 다이아몬드 행성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55 칸크리 2 내부의 극한 압력이 탄소를 다이아몬드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이론화하며 문자 그대로 다이아몬드로 반짝이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설은 이 행성의 구성이 탄소가 풍부하다는 관측과 모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행성이라는 낭만적인 개념이 상상력을 사로잡지만 이것이 가설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더 발전된 관측 도구로 테스트하고자 하는 많은 이론 중 하나입니다. 55 칸크리 2의 온도 역시 과학자들과 대중을 매료시키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표면 온도가 화씨 4000도 이상으로 치솟기 때문에 이 행성은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매우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이 극단적인 열기는 행성이 별과 매우 가까이 위치한 결과로 그 대기가 우리 태양계의 그 어떤 것과도 달라 아마도 초임계 유체 상태의 무거운 기체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는 기체와 액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55 칸크리 2라는 수수께끼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행성은 우리 행성계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비밀들을 다수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과 단 150만 마일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초단주기 행성으로 알려진 외계 행성 범주에 속합니다. 이 근접섬은 55 칸크리 2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인 조석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행성은 조석 고정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행성의 한쪽 면이 항상 별을 향해 있어 영원한 낮을 유지하는 반면 반대편은 영원한 밤에 휩싸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55 칸크리 2의 낮과 반면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기후와 대기 역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자들은 온도 차이가 초음속 바람을 일으켜 뜨거운 남면에서 더 차가운 반면으로 열을 운반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극단적인 기상 시스템은 우리 태양계에서 관찰된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복잡하고 역동적인 대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55 칸크리 2의 신비를 더하는 또 다른 요소는 그 대기의 구성입니다. 초기 관측에서는 수증기의 존재가 시사되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수소가 풍부한 대기를 암시하며 수소 시아나물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탄소가 풍부한 환경의 지표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55 칸크리 2가 다이아몬드 행성일 수 있다는 추측에 불을 붙이며 극한의 압력과 온도 조건 하에서 이 행성의 내부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55 칸크리 2가 탄소 화합물이 풍부한 대기를 가질 가능성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의 광대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세계들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행성에 대한 연구는 외계 행성 연구의 최전선에 있으며
현재의 관측 기술과 행성 형성 및 구성 이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글리 제581시 이 신비로운 행성들을 더 깊이 탐험하면서 우리는 글리 제581시와 마주하게 됩니다. 글리 제581시는 2007년에 발견되었으며 약 20광년 떨어진 천칭자리 성자에 위치한 적색 외성 글리 제581을 공전합니다. 이 외계 행성은 특히 그 항성의 생명체 거주가능 구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구역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곳으로 우리가 아는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글리 제581시는 지구보다 약 1.5배 크며 질량은 지구의 약 5.5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크기와 질량은 글리 제581시가 지구보다 훨씬 높은 중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그 행성의 대기와 물이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리 제581시는 약 13일 만에 모항성을 한 바퀴 공전하며 이는 글리 제581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 기후와 대기 조건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글리 제581시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입니다. 이 가설은 행성의 온도와 대기압에 달려 있으며 만약 조건이 맞다면 글리 제581시에는 바다나 강, 호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가득한 장소들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항성과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어 조석 고정 상태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행성의 한쪽 면이 항상 항성을 향해 있어 영원한 낮을 유지하고 반대쪽은 영원한 밤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행성 전역에서 극심한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쪽은 너무 뜨겁고 다른 한쪽은 너무 추워 액체 상태의 물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글리 제581시에 얽힌 미스터리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는 거주 가능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고 확장하는 복잡한 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행성이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은 단순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성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탐구를 촉진합니다. 글리 제581시와 그 항성계의 다른 행성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행성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석 고정된 행성이라는 개념은 기후와 날씨 패턴에 대한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낮과 밤 사이의 극명한 대조가 강력한 대기 역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이 행성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낮 쪽에서 밤 쪽으로 열을 순환시켜 예상보다 더 균일한 온도 분포를 만들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일종의 황혼지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글리 제581시와 같은 행성을 탐사하는 것은 그 거리가 멀고 현재 기술의 한계로 인해 매우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와 임무들은 외계 행성을 직접 관찰하고 그 대기에서 수증기, 산소, 메탄 등의 기체를 분석할 수 있는 망원경을 발사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하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하거나 최소한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리 제581시에 대한 연구는 적색 외성과 그 행성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합니다. 적색 외성은 은하수에서 가장 흔한 별의 유형이며 그 긴 수명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별들은 강력한 플레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가까이 공전하는 행성들의 대기를 제거하여 생명체의 필수적인 조건들을 없애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글리 제581시와 같은 행성들이 이러한 별 환경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적색 외성 주변 행성들의 거주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 우주의 이웃에 자리 잡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지구 밖 생명체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공전하는 이 외계 행성은 단 4.24광년 떨어져 있어 과학자들과 우주 애호가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2016년에 발견된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적절한 대기 조건 아래에서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행성은 지구 질량의 약 1.3배로 지구와 비슷한 암석형 행성으로 추정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항성에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어 11.2일 만에 한 바퀴를 공전하며 이는 행성이 조석 고정 상태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행성의 한쪽은 항상 한 섬을 향해 있어 영원한 낮을 유지하고 반대쪽은 끝없는 밤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기후와 날씨, 그리고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 독특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대한 흥분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 행성이 공전하는 적색 외섬은 강력한 플레어를 자주 방출하는 변덕스러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성 폭발은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으며 행성의 대기를 제거하거나 표면을 강한 반사선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가 이러한 강한 항성풍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대기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거주 가능성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항성에 매우 가까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항성 반사선을 받습니다. 이는 행성의 대기와 표면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만약 프록시마 센타우리 B가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 행성은 일부 해로운 반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 어떤 형태로든 표면에 존재한다면 이는 생명체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공전 궤도가 조석 고정 상태의 가능성은 이 행성의 기후 역학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영원한 낮과 밤이 존재하는 이 행성에서는 극단적인 기후 조건이 예상되며 이러한 상태는 대기 순환 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이 행성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빛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에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온화한 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며 그곳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나아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를 탐사하기 위한 현재 및 미래 임무들은 대기의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고 그 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정교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펙트로스코피는 행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을 밝히기 위해 항성에서 나오는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분자의 존재를 밝혀 생물학적 과정의 흔적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탐사선을 보내는 가능성은 아직 수십 년 남았지만 이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임무는 직접적인 관찰과 데이터를 제공해 행성의 지질, 대기 조건, 그리고 잠재적인 생명체 신호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인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는 소형, 빛으로 추진되는 우주선을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로 보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성간 탐사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할 것입니다. 파이 맨사의 시 우주를 더 깊이 탐험하면 파이 맨사의 시라는 매혹적인 외계 행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행성은 알려진 수많은 천체들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이 맨사라는 항성을 공전하는 이 외계 행성은 지구에서 약 60광년 떨어진 맨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태양계 너머의 행성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전을 안겨주는 행성 목록에 속합니다. 파이 맨사의 시는 특히 슈퍼지구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슈퍼지구는 지구보다 질량이 크지만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얼음 거대 행성보다는 질량이 훨씬 작은 외계 행성입니다. 2018년 나사의 외계 행성 탐사 위성의 데이터를 통해 발견된 이 행성은 외계 행성 탐사에서 중요한 성과로 기록되었습니다. 파이 맨사의 시는 지구 질량의 약 4.82배이며
한 섬을 6.27일마다 한 바퀴 공전하는데, 이는 수성이 태양에 가까운 것보다도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한 섬을 공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이 맨사의 시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 크기나 공전 궤도뿐만 아니라 2001년에 발견된 가스 거대 행성 파이 맨사의 B가 함께 존재하는 행성계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슈퍼지구와 가스 거대 행성이 같은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이 구섬은 다중 행성계의 역학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두 행성의 구섬, 공전 궤도, 대기 가능성의 차이는 우리 은하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행성 환경을 이해하려는 과학자들에게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파이 맨사의 시가 한 성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성이 거주 가능하거나 대기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궤도 때문에 강한 항성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어 대기가 존재한다면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물이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는 대기 조성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파이 맨사의 시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좀비 행성 포마라우트 B, 포마라우트 B의 이야기는 신비롭고도 흥미롭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2008년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최초로 직접 촬영된 외계 행성 중 하나로 발견되었으며 먼 세계를 탐지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 행성의 존재 여부는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발견되는 바위 혹은 가스형 거대 행성과 달리 포마라우트 B는 적외선 복사를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기현상이었습니다. 적외선 복사는 일반적으로 행성의 열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그 행성의 크기와 구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관측에서 그 행성이 지속적으로 감지되지 않자 상황은 더욱 미궁에 빠졌습니다. 포마라우트 B는 마치 유령 같은 모습으로 다른 데이터셋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연구자들은 포마라우트 B가 실제로는 행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포마라우트를 도는 두 개의 얼음 천체가 충돌하여 발생한 거대한 먼지 구름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가설은 우주적 충돌의 장면을 그려냈으며 포마라우트 B는 이러한 극적인 사건의 일시적인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관측과 연구로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포마라우트 B가 거대한 먼지 구름에 둘러싸인 행성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행성설을 고수했습니다. 이 먼지 구름은 거대한 고리 시스템에서 비롯되었거나 충돌 후의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비정상적인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포마라우트 B의 행성 지위를 유지하며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한 세계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먼 세계를 둘러싼 발견의 여정은 천문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과학적 호기심이 어떻게 끊임없이 과학 공동체를 전진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포마라우트 B의 초기 발견 이후 그것은 논쟁과 혁신의 촉매제가 되어 천문학자들이 우주 깊숙이 있는 데이터를 관측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망원경 기술과 이미지 처리 기술의 발전은 이 탐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구 대기의 왜곡에서 자유로운 허블 우주망원경의 탁월한 시야는 포마라우트 B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마라우트 B의 미스터리는 과학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을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동적 이미지 처리와 다른 우주 및 지상 망원경을 이용한 적외선 서명을 추적하는 것은 조사의 복잡성을 더하여 이렇게 포착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연구하는 데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마라우트 B에 대한 과학적 관심은 천문학 분야에서 더욱 큰 주제를 강조합니다. 외계 행성 탐색과 생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주에서 발견되는 각종 발견과 이상 현상들은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합니다. 그 존재에 대한 논란과 포마라우트 B를 둘러싼 신비는 행성 형성, 행성계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 태양계 밖에 있을 수 있는 거주 가능한 세계들에 대한 더 깊은 질문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발의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호마라우트 B의 이야기는 우주의 역동적인 본성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만약 정말로 거대한 충돌의 결과라면 이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적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변화를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격변적 사건의 잔해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가능성, 또는 기존 행성이 먼지 구름에 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행성의 진화와 우주의 가혹한 환경에서의 생존을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무두셀라. 우주의 깊은 곳에는 그 나이 때문에 우주적 서사에서 마치 어울리지 않는 듯한 행성이 존재합니다. 이 존재는 신화 속 인물이 아니다. 예칭으로 무두셀라라고 불리는 별, 정식 명칭으로는 HD 14283입니다. 무두셀라의 이야기가 매혹적인 이유는 그 나이뿐만 아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가 흥미로운 이유는 추정 연령이 약 145억 년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정치는 우주 자체의 나이와 거의 같으며 현재 빅뱅 이론에 기초한 우주론적 모델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우주보다 나이가 더 많은 별이라는 겉보기 모순은 별의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과 그 측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게 만듭니다. 무두셀라의 나이는 그 구성 성분과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술을 통해 추정되었습니다. 사람처럼 별도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 때문에 별의 구성 성분, 특히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양인 금속성을 이해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그 나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금속성이 매우 낮아 그것이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되었으며 수소와 헬륨 외에는 거의 원소가 없었을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별의 속도와 궤도 또한 그것의 고대 기원을 보여주는 단서들을 제공하는데 이는 무두셀라가 우리 은하를 둘러싼 별들로 구성된 헤일로에 속하며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별들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두셀라의 겉보기 연령 차이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방법을 정교화하고 가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나이 측정 기법의 정확성, 데이터 해석, 그리고 별의 진화 모델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구자들은 별의 초기 구성 성분이나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등 여러 요인들이 나이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별의 특성에 대한 더 정밀한 측정과 별 진화 모델의 조정으로 나이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무두셀라는 여전히 매우 오래된 별임이 밝혀졌습니다. WASP-12b WASP-12b는 우리 태양계 너머에 있는 멀고도 이국적인 세계로 우리가 이전에 탐험했던 천체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2008년에 발견된 이 흥미로운 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600광년 떨어진 마차부 자리에 위치한 WASP-12b라는 별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WASP-12b를 외계 행성 목록에서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이 행성이 뜨거운 목성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스형 거대 행성으로 주성에 매우 가깝게 공전하면서 극심한 대기 조건을 겪는 유형입니다. WASP-12b는 목성보다 약 1.4배 무겁지만 공전 주기가 하루를 조금 넘습니다. 주성에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섭씨 2200도 이상에 달합니다. 이 극심한 열은 행성의 대기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 WASP-12b가 완벽한 구형이 아닌 길쭉한 형태를 띠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WASP-12b의 높은 온도로 인해 대기에서 철과 마그네슘 같은 중금속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이런 중금속들은 더 차가운 가스형 거대 행성에서는 구름 형태로 응결할 것입니다. WASP-12b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주성과의 조석 상호작용입니다. 중력이 매우 강해 행성이 서서히 주성 쪽으로 끌려가고 있으며 결국 WASP-12b는 WASP-12에 의해 삼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웅념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이 과정은 외계 행성과 그들의 별이 겪는 생애 주기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WESP-12b는 행성 대기 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발견과 분석은 통과 관측법을 통해 가능해졌는데, 이는 지구에서 볼 때 행성이 주성 앞을 지나가면서 별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WESP-12b의 구성 성분과 특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며, 다른 뜨거운 목성들의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WESP-12b는 태양계 밖의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고안된 지상 기반 탐사 프로젝트인 광각 행성 탐사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풍과 방법을 사용하여 행성을 감지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의 밝기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희미함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는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발생하며, 가까운 궤도를 도는 행성은 자주 통과하여 더 뚜렷한 밝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방법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WESP-12b의 경우 천문학자들은 매 1.1일마다 WESP-12의 밝기가 약간 감소하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이 시간은 행성이 주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규칙적이고 깊이 있는 밝기 감소는 행성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행성의 크기와 궤도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별빛을 분석하여 행성의 중력 영향을 감지하는 분광학적 관측을 통해 행성의 질량과 더 자세한 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WESP-12b의 발견은 행성 형성과 행성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외계 행성 목록에 또 하나를 추가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주성 근처를 공전하는 행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통과 방법과 지상 망원경이 외계 행성 과학에 기여하는 후과를 강조했으며, 1990년대 첫 외계 행성이 확인된 이후 급속히 확장된 이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KELT-9b KELT-9b는 킬로디그리 엑스트림리 리틀 텔레스코프 탐사를 통해 발견되었으며, 이 행성은 100조짜리에서 약 670광년 떨어진 별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목성과 매우 유사한 거대한 크기뿐만 아니라 극도로 높은 온도와 뜨거운 A형 별 KELT-9 주위를 도는 독특한 궤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형 별은 행성을 호스팅하는 별 중에서 가장 뜨거운 별 중 하나입니다. KELT-9b의 발견은 낮 동안의 온도가 섭씨 4300도 이상으로 치솟는 세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많은 별들보다 뜨거운 온도로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가혹한 온도는 KELT-9b가 주성인 KELT-9과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고, 이를 1.5일마다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빠른 공전은 KELT-9b를 초단기 공전 행성의 범주에 넣으며, 이는 우리 태양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조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성에서 나오는 강력한 복사 에너지는 행성의 대기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이 너무 강해 분자들을 분해시켜 더 차가운 행성 대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화학물질들의 형성을 막고 주로 원자 상태의 대기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특성은 천문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으며, 극한 조건에서 대기 화학을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실험실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KELT-9b의 대기에는 이온화된 철과 티타늄 같은 금속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행성 대기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금속을 이온화시킬 만큼의 극심한 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금속들이 기체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행성의 대기 역학과 강렬한 복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발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KELT-9b의 신비로운 특성을 깊이 연구해 나가면서 이 행성과 주성 간의 관계는 역동적이며 잠재적으로 파국적인 미래를 보여줍니다. KELT-9b의 극도로 높은 온도와 빠른 공전은 그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성 KELT-9이 가하는 중력은 조석 상호작용을 일으켜
행성의 구조적 무결성과 장기적인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조석 상호작용은 KELT-9b가 길쭉한 모양을 가지게 만드는 동시에 궤도가 서서히 붕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KELT-9b는 주성에 더 가까워져 더 많은 열과 대기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궤도 붕괴라고 불리며 결국 행성이 주성에 의해 삼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웅념은 일부 외계 행성 시스템의 일시적인 본질을 강조하며 그들의 생애 주기와 진화를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KELT-9b에 대한 연구는 대기 탈출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KELT-9의 강렬한 열과 복사 에너지는 행성의 대기를 원자 단위로 하나씩 우주로 날려보낼 만큼 강력합니다. 이러한 대기 탈출은 행성에서 날아가는 가스꼬리로 나타나며 마치 혜성의 꼬리와 유사하여 가혹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KELT-9b의 독특한 특성은 그 밤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여전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낮 측면의 극도로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밤 측면은 훨씬 더 낮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온도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행성의 대기에서 열 분포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바람과 제트류를 포함한 복잡한 대기 역학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KELT-9b에 대한 탐사는 주성에 가깝게 위치한 외계 행성들의 대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천문학자들이 이러한 극한 조건에서 행성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도록 도전하며 행성 과학에 대한 우리의 폭넓은 이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케플러-10b 우주 탐사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케플러-10b를 만나게 됩니다. 이 외계 행성은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설계된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드라코 자리에서 약 560광년 떨어진 별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케플러-10b는 태양계 밖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암석 행성 중 하나로 우리에게 익숙한 천체 이웃을 넘어 다양한 행성 구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케플러-10b는 극단적인 세계입니다. 지구의 3.3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 행성은 수성이 태양에 접근하는 거리보다 20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근접성 때문에 케플러-10b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단 0.84일이며 표면 온도는 1300도 섭씨를 초과할 수 있어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 행성의 표면은 일부 지역에서 용암으로 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주성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열 때문입니다. 케플러-10b의 발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케플러 임무에서 처음으로 크기와 질량이 측정된 행성으로 과학자들이 밀도를 계산하고 이 행성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외계 행성 연구에서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태양계 밖에도 암석으로 된 행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탐지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케플러-10b의 발견에 이어 이 흥미로운 외계 행성에 대한 탐사는 태양계 밖의 행성들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열어줍니다. 케플러-10b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사용된 방법, 특히 행성이 주성 앞을 지나가며 망원경으로 관찰된 별빛의 약간의 감소를 포착하는 통과법은 현재의 천문학적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케플러-10b의 존재를 밝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성과 물리적 특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발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케플러-10b의 주성에 대한 극단적인 근접성은 그 형성과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이토록 가까운 궤도로 진입하게 되었을까요? 이 행성이 수백만 년에 걸쳐 범원 궤도에서 안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여점은 행성의 구성과 표면 특성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행성계의 역학과 그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평가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케플러-10b에 대한 연구는 지구 밖 생명체 탐색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행성은 극도로 높은 온도 때문에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지구 크기에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다른 태양계에서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세계를 찾아가는 광범위한 탐사 노력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천문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금성. 이제 익숙한 행성들로 돌아가 금성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웃 행성 금성은 지구와는 대조적인 연모를 보여주며 행성과학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태양에서 두 번째 행성으로 알려진 금성은 태양계 내에서 지구보다 더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금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자리잡게 만든 주요 요인입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평균 약 섭씨 465도에 달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건은 주로 두꺼운 대기 때문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산구름이 존재해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어 열을 가두고 있습니다. 금성은 크기와 구성에서 지구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구의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표면과 대기 조건은 매우 다릅니다. 금성은 특히 느리게 회전하며 자전 주기가 약 243일로 태양 주위를 도는 주기인 225일보다 길고 태양계 대부분의 행성과 달리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금성에서는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집니다. 금성 탐사는 그 혹독한 환경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들은 금성의 표면에 대한 첫 번째 상세 이미지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화산 지형, 광활한 평원, 높은 산맥으로 덮인 세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금성은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화산 활동의 징후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성은 지구에서 관측될 때 어두운 면이 희미하게 빛나는 잿빛 현상을 보여주며 이는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의 연구와 추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금성의 두꺼운 구름은 태양빛을 매우 효과적으로 반사하여 금성을 하늘에서 태양과 달 다음으로 밝은 천체로 만듭니다. 해왕성. 해왕성은 태양계 외곽의 수호자처럼 자리하고 있으며 태양에서 8번째로 멀리 있는 행성으로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된 이후 알려진 행성 중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846년에 발견된 해왕성은 시각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수학적으로 먼저 그 존재가 예측되었으며 이는 뉴턴 역학의 위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천문학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해왕성은 지구보다 약 4배 넓은 직경 약 49,244km로 태양계 가스 거성 중 가장 작지만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대기에는 메탄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 해왕성의 독특한 푸른색을 만들어냅니다. 해왕성은 태양을 약 45억 km 떨어진 곳에서 공전하며 한 바퀴 도는데 약 165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해왕성이 발견된 이후 한 번의 공전만을 마쳤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과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매우 활발한 대기 활동을 보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시속 2100km에 달합니다. 이러한 대기 활동은 태양 에너지가 아닌 행성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주도된다고 생각되며 이는 그 거리가 매우 먼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의 자기장 또한 흥미로운데 자기장이 행성의 중심에서 상당히 기울어져 있고 회전축과도 맞지 않아 천왕성의 자기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기장은 해왕성 내부 구조와 열 분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행성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해왕성은 희미한 고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14개의 위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눈에 띄는 위성은 트리톤입니다. 트리톤은 해왕성과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며 이는 트리톤이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리톤은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상태이며
질소가스와 먼지를 끄면 아래에서 분출하는 극저온 화산 활동을 통해 얇은 대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해왕성과 마찬가지로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왕성 탐사는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정보는 1989년 보이저 252 근접 비행에서 수집되었습니다. 당시 수집된 데이터는 해왕성이 엄청난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지닌 세계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소용돌이치는 구름, 고고도 얼음 결정, 그리고 폭풍 시스템을 나타내는 어두운 반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미래 탐사 임무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으며 해왕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태양계 외곽의 형성과 작용하는 힘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천왕성. 천왕성은 태양에서 7번째로 가까운 행성으로 태양계 내에서 흥미로운 대조와 놀라움을 선사하는 행성입니다. 1781년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된 천왕성은 현대 역사에서 태양계의 경계를 처음으로 확장한 행성이었습니다. 태양계 내의 암석 행성이나 목성과 토성 같은 가스 거성과는 달리 천왕성은 종종 얼음 거성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로 두꺼운 수소와 헬륨 대기 아래의 물, 암모니아, 메탄으로 이루어진 얼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천왕성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극적인 기울기입니다. 천왕성은 약 98도의 축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태양을 공전할 때 옆으로 누워서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울기는 극단적인 계절 변화를 야기하며 각 극은 약 42년 동안 연속적인 햇빛을 받거나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러한 기울기는 오랜 시간 전 지구 크기의 천체와의 거대한 충돌로 인해 행성의 방향이 크게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천왕성은 복잡한 고리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고리들은 토성의 고리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얇고 어두운 고리들은 1977년에 발견되어 이 행성에 대해 아직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왕성은 또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알렉산더 포오프의 작품 속 인물 이름을 딴 27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어 과학적 탐사에 문화적 요소를 더합니다. 천왕성은 그 거리가 멀고 관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이저 2호가 1986년 근접 비행을 한 것 외에는 다른 탐사선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 탐사를 통해 천왕성의 많은 비밀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천왕성의 창백한 청록색 색상은 대기 중 메탄이 붉은빛을 흡수하고 푸른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 고유한 외관 뒤에는 시속 900km에 달하는 바람을 포함한 복잡한 대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묘망성. 한때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여겨졌던 묘망성은 1930년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발견된 이래로 천문학자와 대중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태양계 형성의 잔해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천체들이 존재하는 지역인 카이퍼 벨트에 위치한 묘망성은 이제 외소 행성으로 분류되었으며 2006년 국제천문연맹이 행성의 기준을 재정립할 때 이 새로운 범주를 정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분류 변경에도 불구하고 묘망성은 여전히 과학적 탐사와 관심의 주요 대상이며 태양계 외곽의 미스터리를 상징합니다. 묘망성은 직경이 약 2377km로 지구의 달보다도 작습니다. 묘망성의 궤도는 매우 타원형으로 248년 동안 태양을 공전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독특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궤도는 묘망성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기여합니다. 묘망성의 표면은 놀랍도록 다양하며 광활한 평원, 높은 산맥, 깊은 계곡이 특징적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지형은 질소 얼음으로 이루어진 하트 모양의 비나인 스푸트니크 평원으로 이는 묘망성의 얼음 표면 아래에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암석처럼 행동하는 물 얼음으로 이루어진 산의 존재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지질학적 과정을 암시합니다. 묘망성의 대기는 얇고 주로 질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탄과 일산화탄소가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묘망성이 태양에서 멀어질 때 대기는 얼어붙어 눈처럼 표면으로 떨어지며 이는 극한 환경에서의 행성 대기 동력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묘망성의 5개의 위성 에카론, 스틱스, 닉스, 케르베로스, 히드라 에은 묘망성의 이야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를 더합니다. 그중 가장 큰 카론은 묘망성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 두 천체는 종종 이중매소 행성 체계로 간주됩니다. 묘망성과 카론 사이의 중력적 상호작용은 흥미로운 역학을 보여주며 두 천체가 서로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천체 사이의 지점에서 공전하는 복잡한 형태를 보입니다. 특히 2015년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에 의한 묘망성 탐사는 태양계 외곽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뉴호라이즌스의 근접 비행은 묘망성의 표면, 대기, 위성에 대한 전례 없는 세부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를 밝혀냈습니다. 목성의 위성 2호. 목성의 위성 2호는 태양계 내에서 극단적인 대조와 깊은 매력을 지닌 천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목성을 공전하는 다른 3개의 위성과 함께 발견한 2호는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하며 극적인 지질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2호는 지구의 달보다 약간 크며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어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화산 활동의 원천은 목성과 다른 갈릴레이 위성인 유로파와 가니메데 간의 강력한 중력적 줄다리기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2호 내부에서 엄청난 조석 가열이 발생해 중심부가 구부러지고 가열되어 녹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2호의 표면은 황과 이산화황 서리로 뒤덮여 있으며 노란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 녹색이 어우러진 독특한 색조를 띠고 있어 다른 어떤 천체와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생동감 넘치는 풍경은 우주로 500km 이상 솟구치는 화산 분출로 인해 끊임없이 재형성되며 광활한 분지와 다양한 형태의 황퇴적물을 만들어냅니다. 2호의 적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2호는 지구 외부에서의 지질학적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호는 과학자들이 행성 및 위성 형성에 대한 기존의 아이디어, 화산 활동에 필요한 조건,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2호의 연구는 목성 시스템 내에서의 자기전 및 중력적 상호작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특히 2호가 2호 자속관이라는 전류를 생성하여 목성의 자기 환경에 기여하는 방식은 목성의 강렬한 오로라를 발생시킵니다. 2호의 탐사는 주로 1970년대 후반 보이저 우주선과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 갈릴레오 탐사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탐사 임무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을 드러내며 결코 안정되지 않는 세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호 탐사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이 독특한 지질학적 및 화산 특징이 지니는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2호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화산 활동은 단순한 자연의 위대한 힘의 장관일 뿐만 아니라 천체 내부의 역학을 이해하는 찬이기도 합니다. 2호 내부에서 발생하는 조성력이 생성하는 열은 빈번하고 거대한 화산 분출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실시간으로 표면이 재형성됩니다. 이 활동은 과학자들에게 화산 과정이 천체의 표면, 대기, 그리고 심지어 그 천체의 생명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2호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용암 호수와 방대한 용암 흐름의 존재입니다. 이 용암들은 2호 표면의 광범위한 영역을 덮고 있으며 이는 2호의 멘틀이 매우 뜨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도가 1200디그리 셀시어스를 초과할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용암의 구성은 규산염과 황화합물이 풍부하며 이는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질 용암과는 달라 2호의 형성 및 태양계 외곽의 원소 구성에 대한 반설을 제공합니다. 2호의 영향력은 그 자체의 궤도를 넘어서 목성의 자기권에까지 미칩니다. 2호는 화산 플룸을 통해 매초 약 1톤의 물질을 우주로 방출하여 목성을 둘러싸는 플라즈마 토러스를 형성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목성의 오로라를 감화하고 복잡한 전자기 환경을 만들어내며 이는 행성의 자기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게 만듭니다. 2호에 대한 연구는 지구 외부에서의 생명 탐사에도 광범위한 함의를 지닙니다.
이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에게는 너무 가혹한 환경이지만 그 화산 활동은 위성과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강조합니다. 이온을 이해하는 것은 천체 역학과 생명 가능성에 대한 모델을 정교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른 항성 시스템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유럽 우주국의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 및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와 같은 목성 시스템을 탐사하는 미래 임무들은 이오와 갈릴레이 위성들에 대한 탐사를 더욱 진전시킬 것입니다. 이 임무들은 이오의 화산 활동, 목성 자기장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목성 시스템 내에서 이오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오는 우주 전체에서 위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과정을 상징하며 지질 활동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오의 연구는 태양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며 천체를 형성하는 힘과 우리 너머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할 가능성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독특한 천체 중 하나로 과학자들과 우주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으로 두꺼운 대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지구의 대기보다 두꺼우며 주로 질소로 구성되어 있고 메탄과 수소가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꺼운 대기는 가시광선에서 위성의 표면을 가리고 있어 레이더와 적외선 장비가 안개를 뚫고 표면을 관찰해야 합니다. 타이탄을 다른 모든 위성과 차별화시키는 것은 복잡한 기상 시스템으로 비, 강, 호수, 바다가 존재하는데 그 물질은 물이 아닌 액체 메탄과 에테인입니다. 이 발견으로 타이탄은 비록 표면 온도가 약 마이너스 179°C 셀시어스로 매우 차갑지만 가장 지구와 유사한 세계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타이탄의 대기와 표면 과정은 지구의 수문 순환과 비슷하여 증발, 구름 형성, 강수 등이 지형을 형성합니다. 타이탄의 표면은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탄화수소 모래로 이루어진 광활한 사고, 산맥, 그리고 극지방에 있는 다수의 액체 탄화수소 호수가 있어 과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액체 물체의 존재는 타이탄을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중요한 후보로 만들며 생명체 발생을 촉진할 수 있는 초기 화학 반응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사, 유럽 우주국, 이탈리아 우주국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카시니 후이겐스 임무는 타이탄의 비밀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5년 후이겐스 탐사선이 타이탄 표면에 착륙했을 때 인류는 이 이국적인 풍경을 가까이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었으며 강줄기와 액체 침식에 의해 매끄럽게 깎인 돌과 같은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구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복잡한 세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타이탄의 탐사는 이 위성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메탄의 기원, 기후와 지질학적 과정을 이끄는 메커니즘, 그리고 거대한 액체 저수지에서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의 신비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으로 과학자들을 매혹시키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타이탄의 지구와 유사한 기상 시스템과 탄화수소 호수 외에도 이 위성은 태양계의 역사와 생명체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화학 반응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타이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 얼음 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바다입니다. 이 지하 바다는 물과 염류, 그리고 암모니아가 섞여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외계 생명체를 찾는 천문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액체 물바다와 암석 멘틀 간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타이탄에 대한 연구는 단지 태양계 내의 또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과거와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타이탄의 유기분자가 풍부한 두꺼운 대기는 유사한 조건을 가진 외계 행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 반응에 대한 창을 열어줍니다.
태양광과 아마도 냉각 화산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타이탄 대기와 표면에서의 복잡한 유기화학 반응은 생명체와 관련된 더 복잡한 분자의 전구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2030년대에 발사 예정인 나사의 드래곤플라이 임무와 같은 타이탄에 대한 미래 탐사는 타이탄의 화학적 특성과 생명 가능성을 더욱 탐구할 예정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드론처럼 생긴 회전익 비행체로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 속을 날아다니며 전통적인 착륙선이나 탐사 로봇보다 훨씬 넓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임무의 목표는 타이탄의 다양한 장소에서 초기 화학 반응과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고 표면과 지하의 특성을 분석하며 타이탄의 대기 및 표면 과정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타이탄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샘플링하고 정밀 분석을 통해 이 신비로운 위성의 비밀을 밝혀내어 생명의 기원과 지구 밖 생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umuamua.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신비로운 천체 오umuamua는 2017년 10월 19일 하와이에 위치한 페네스티에이RRS-1 망원경을 통해 천문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오umuamua라는 이름은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최초의 정찰작 또는 사신이라는 뜻으로 이는 태양계를 통과한 첫 번째 알려진 성간 천체임을 반영합니다. 오umuamua를 다른 천체들과 차별화하는 특징은 그 매우 길쭉한 형태로 태양계에서 관찰된 그 어떤 혜성이나 소행성과도 다르며 태양에서 멀어질 때 보인 놀라운 가속 현상입니다. 이 가속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천체에서 기대되지 않으며 특히 혜성처럼 가스가 방출되는 흔적이나 혜성 고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끌었습니다. 오umuamua는 길이가 약 800m에 달하고 폭은 약 80m로 그 시가 모양의 형태는 전례가 없습니다. 관찰과 분석에 따르면 이 천체는 어두운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이는 수백만 년 아니면 수십억 년 동안 우주선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된 유기분자가 풍부한 표면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오umuamua의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다른 항성계에서 방출된 후 고독한 여정을 거쳐 지구를 지나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umuamua의 궤도와 속도,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지며 보인 비중력 가속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강한 논쟁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이론은 이 가속이 혜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스 방출 현상에 기인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얼음이 가스로 변하면서 혜성을 앞으로 밀어내는 과정이죠. 그러나 혜성골이나 코마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명은 보전받았고 오umuamua가 인공 물체의 가능성이라는 더 비전통적인 이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umuamua에 대한 관심은 이 천체의 성질과 행동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점 중 하나는 오umuamua의 회전이었습니다. 관측에 따르면 오umuamua는 매끄럽게 회전하지 않고 기뚱거리며 회전하고 있었으며 그 밝기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오umuamua가 매우 길쭉하고 초기에는 시가 모양으로 추정되었지만 실제로는 평평한 형태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회전과 형태는 오umuamua가 폭력적인 충돌을 겪었고 그 충돌로 인해 원래의 항성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던져졌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또한 오umuamua의 기원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천체가 우리 태양계 외부에서 온 것은 명확하지만 정확한 출처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이론은 오umuamua가 더 큰 물체의 조각일 수 있으며 이 물체가 항성이나 행성과 가까워지면서 찢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다른 이론은 오umuamua가 완전한 행성으로 형성되지 못한 행성 생성의 잔재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은 제한된 데이터와 이러한 성간 천체 연구의 새로움을 반영하며 성간 방문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umuamua의 짧은 방문은 현재 천문학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을 드러내며 향후 성간 천체와의 만남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umuamua의 출발 이후 과학계는 관측 기술을 개선하고 유사한 현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이에는 성간 천체와의 교차 또는 접촉을 목표로 하는 임무 제한도 포함되며
이러한 임무는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할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항성계에서 온 물질의 구성과 성질에 대한 오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umu아무아와의 만남을 되돌아보면 이 신비로운 방문자는 천문학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는 미래의 성간 천체를 관찰하고 그러한 천체가 제공할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멀리서 이러한 방문객을 탐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새로운 경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리서스. 예리서는 우리 태양계에 익숙한 행성들 너머에 위치한 가장 멀리 있는 알려진 외행성 중 하나로서 흥미와 신비를 불러일으킵니다. 2005년에 발견된 에리선은 행성의 정의를 재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는 플루토의 외행성으로의 강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리선은 태양계의 외딴 지역인 산재 원반에 위치해 있으며 태양을 공전하는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하나의 궤도를 완료하는 데 약 558년이 걸립니다. 이 천체는 그리스의 불화와 갈등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이는 그 발견이 촉발한 천문학적 논쟁을 고려할 때 적절한 명칭입니다. 에리선은 직경이 약 2326km로 플루토보다 약간 작지만 밀도가 매우 높아 주로 암석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성은 에리서스의 형성 과정에서 외부 태양계에 존재했던 조건과 물질에 대한 반서를 제공합니다. 에리서스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 표면입니다. 에리서스의 표면은 매우 반사성이 뛰어나며 이는 얇은 메탄의 얼음층으로 덮여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관측에 따르면 에리서스의 표면은 태양에서 멀어질 때 밝기가 변화하는데 이는 표면의 얼음이 기체로 승화하여 반사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리서스에는 하나의 알려진 위성인 디스노미아가 있으며 이는 에리서스의 그리스 여신의 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무법성을 상징합니다. 디스노미아의 발견은 에리서스의 질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플루토보다 약 27%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측정은 에리서스의 밀도와 구성 등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핵심적이었습니다. 에리서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먼 외행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편성하였습니다. 그 발견은 2006년 국제천문연맹이 행성의 기준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천체가 태양을 공전해야 하며 구형의 형태를 가져야 하고 궤도를 다른 잔해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에리서스의 존재는 얼음 천체로 가득한 카이퍼 벨트에서의 궤도를 지배하는 것의 의미에 도전하며 외행성, 범주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에리서스 탐사의 깊이를 더해가며 우리는 이 먼 세계를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과 미래의 전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리서스를 둘러싼 흥미는 플루토의 재분류에서 그 역할을 넘어 태양계의 외부에 있는 발견의 최전선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은 내부 행성과는 극명하게 다른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리서스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 대기입니다. 관측에 따르면 에리서스는 플루토와 유사하게 질소와 메탄으로 구성된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기는 에리서스가 타원형 궤도로 태양에 가까워질 때 팽창하고 멀어질 때는 표면에 얼어붙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봉적 과정은 태양의 온기에서 멀리 떨어진 극도로 차가운 환경에서의 대기 물리학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에리서스의 궤도는 태양으로부터 최대 97천문단위까지 이동하며 이는 연구하기 어려운 우주 공간의 영역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플루토와 카이퍼 벨트에 대한 뉴 호라이즌스 임무는 에리서스와 다른 먼 천체들을 탐사할 수 있는 임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에리서스뿐만 아니라 카이퍼 벨트의 본질을 밝혀줄 것이며 이 지역에는 많은 다른 얼음 천체들이 존재합니다. 에리서스 연구와 플루토, 하우메아와 같은 다른 외행성과의 비교는 태양계 내 다양한 천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들의 각각의 천체는 지질학적 특징에서부터 대기와 위성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먼 지역에서 지배하는 과정에 대한 반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에리서스와 플루토의 대기를 비교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이들의 궤도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변화에 따라 대기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에리서스는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주요 질문에 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암석과 얼음의 비율과 같은 구성 요소는 초기 역사 동안 외부 태양계에 존재했던 물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리서스의 표면 특징, 예를 들어 분화구나 가능성 있는 냉간화산을 연구하면 이 원거리 외행성의 충돌 역사와 내부 과정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망원경 기술의 발전과 카이퍼 벨트 및 그 너머를 탐사할 전용 임무의 가능성은 에리서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그 전례 없는 강도와 해상도를 통해 에리서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지금까지 탐지하기 어려웠던 특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드나는 우리 태양계의 신비로운 천체로 해왕성 너머에 넓고 거의 탐험되지 않은 지역을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2003년에 발견된 세드나는 가장 멀고 20유리 큰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 약 76천문 단위에서 시작하여 가장 멀 때는 놀랍게도 936천문 단위까지 이동합니다. 이 여정을 완료하는 데는 약 11,400지구년이 걸립니다. 이 비범한 궤도는 태양계의 형성과 외부 경계를 형성하는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직경이 약 1000km로 추정되는 세드나는 플루토보다 자가 외행성으로 분류되지만 국제천문연맹에 의해 공식적으로 그런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세드나의 표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붉은 표면 중 하나로 이는 유기분자나 톨린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톨린은 메탄과 에탄과 같은 간단한 유기 화합물이 자외선 햇빛에 의해 방사되어 형성되는 복합 화합물입니다. 세드나의 발견은 이전에 대부분 비어 있다고 여겨졌던 공간 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세드나와 이후 발견된 다른 먼 천체의 존재는 태양계 외부에 유사한 천체의 방대한 인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를 내측 오르트 구름 또는 세드노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천체들은 태양계 초기의 잔재일 수 있으며 태양 너머의 작은 천체의 분포와 형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세드나의 발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태양계의 경계에서의 중력적 영향에 대한 풍차를 제공합니다. 세드나의 독특한 궤도는 해왕성이나 다른 거대 행성의 중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세드나가 해왕성 너머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천체에 의해 교란되었거나 태양의 초기 역사 동안 조밀한 별 집단에서 다른 별로부터 포획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세드나의 발견이 촉발한 가장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제9호 행성의 가능성입니다. 이 가설적 행성은 세드나와 다른 먼 천체의 궤도에 중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론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제9 행성은 지구의 몇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해왕성 너머의 어두운 지역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일루시브 행성을 찾기 위한 작업은 복잡한 시뮬레이션과 관측을 포함하며 세드나와 유사한 천체의 궤도에서의 이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드나의 태양 주위를 도는 긴 여정은 또한 태양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드나가 비정상적인 궤도에서 태양에 가까워지면 혜성과 유사하게 매우 미세한 코마 또는 대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면 세드나의 구성과 태양계의 천체가 태양 복사와 태양풍과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풍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드나의 존재는 태양계 초기 역학 모델에 도전하고 이를 정교화합니다. 이는 태양이 한때 조밀한 별 집단의 일원이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며 다른 별과의 가까운 만남이 태양계 외부의 천체 궤도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세드나의 독특한 궤도는 보이지 않는 천체나 지나가는 별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태양계 초기 상황을 시사합니다. 세드나의 탐사와 그 기원 및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 태양계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본질을 강조합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퍼즐을 안겨주며 우리의 과학적 능력과 호기심을 우주로 더욱 나아가게 합니다. 향후 임무는 비행이나 심지어 궤도 임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언젠가 세드나의 신비를 풀고 태양계 외부 영역과 형성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플러-1625b 케플러-1625b는 그 흥미로운 특성과 우리 지구달 시스템의 거대한 버전을 호스트할 가능성 때문에 천문학자들과 대중의 주목을 받는 외계 행성입니다.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의해 발견된 케플러-1625b는 약 4,00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 별자리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태양과 유사하지만 더 크고 오래된 호스트 별 케플러-1625를 중심으로 287일 주기로 공전하며 이는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케플러-1625b는 가스 거대 행성으로 목성의 몇 배 크기를 가지며 이는 뜨거운 목성으로 알려진 행성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과 온도는 대기와 별과의 거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케플러-1625b 발견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행성을 공전하는 달의 잠재적 탐지로 이는 태양계 외부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달이 될 수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케플러-1625bi라고 불립니다. 이 가능성 있는 외계 달은 해왕성과 같은 크기로 추정되며 태양계에서는 이러한 크기의 달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전례 없는 발견입니다. 또한 이는 달 형성에 대한 기존 이론에 도전합니다. 외계 달의 탐지는 행성과 그 달이 호스트 별 앞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일식 관측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별의 빛이 일시적으로 어두워지는 현상이 지구에서 측정됩니다. 데이터는 달의 중력적 인력이 케플러-1625b의 별 주위를 도는 궤도에 영향을 미치며 일식의 타이밍과 지속시간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측은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했으며 달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 분석과 관측이 필요합니다. 케플러-1625b와 그 잠재적 외계 달에 대한 흥미는 이러한 천체가 우주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에까지 확장됩니다. 특히 해왕성과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달의 연구는 달 형성 이론과 태양계를 넘어선 행성 시스템의 역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달이 행성만큼 클 수 있다는 개념은 태양계의 구조에 복잡성을 추가하며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천체 형성의 다양성을 제안합니다. 케플러-1625b와 그 잠재적 외계 달에 대한 추가 조사는 외계 행성 시스템의 신비를 풀고자 하는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관측 및 모델들은 이러한 큰 달의 형성이 태양계의 달을 형성한 과정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는 케플러-1625b의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가스와 먼지의 원반에서 형성되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케플러-1625b의 중력에 포획된 유리한 외계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외계 달의 존재는 케플러-1625b 자체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된다면 이는 우리의 시스템과 매우 다른 시스템에서 행성과 그 달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행성과 달 사이의 중력적 힘은 그들의 회전 역학에 영향을 미쳐 조슈가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달의 내부 지질과 대기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계 달의 잠재적 거주 가능성은 호기심과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케플러-1625b는 가스 거대 행성이므로 거주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그 달이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생명체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외계 달의 가능성은 외계 생명체 탐색에 흥미로운 차원을 더하며 행성에서 달로 초점을 확장합니다. 외계 달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탐구는 정교한 관측 기법과 향후 우주 임무를 포함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및 다가오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망원경은 이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먼 외계 행성과 그 달을 감지하고 특성화하는 데 필요한 고해상도 이미징과 분광학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측은 고급 컴퓨터 모델링과 결합되어 과학자들이 케플러-1625b와 그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합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복잡한 행성 시스템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강한 항성 복사 아래에서 가스 거대 행성의 진화 퍼즐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대기 보존, 열 분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기 탈출의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KELT-11b를 연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행성 대기의 생애 주기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조건에 노출된 KELT-11b의 확장된 대기는 더 밀집하고 집약적인 행성의 대기에서 관찰되지 않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탈출 현상은 별의 복사에 의해 가려운 분자가 행성에서 제거되는 현상으로 KELT-11b에서 상당한 비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행성이 대기를 잃는 방식과 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척도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행성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KELT-11b의 대기를 전이 분광학을 통해 연구하는 것은 뜨거운 목성 대기의 화학적 및 열적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특정 분자의 탐지, 분포, 그리고 이들이 들어오는 항성 복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대기 역학 및 화학 모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과학자들이 아직 자세히 관찰되지 않은 유사한 행성의 조건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은하 전역의 행성 대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힙니다. KELT-11b 및 그 대기 특성에 대한 연구는 또한 향후 망원경 임무와 새로운 관측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다가오는 지상 대형 망원경과 같은 기기들은 KELT-11b 및 다른 외계 행성의 더 자세한 관측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부분은 더욱 미세한 신호를 탐지하고 외계 행성 대기에서 더 복잡한 분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그들의 구성과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HR-8799 시스템 HR-8799 시스템은 천문학 분야에서 비범하고 선구적인 발견으로 우리 태양계의 젊은 버전을 닮은 행성계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페가수스 자리에서 약 129광년 떨어진 이 시스템은 우리 태양보다 약간 더 질량이 크고 밝은 젊은 주계열 별 HR-8799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HR-8799 시스템은 여러 외계 행성이 직접 이미징된 최초의 시스템 중 하나로 특히 유명하며 이는 우리 태양계 너머의 행성 시스템 연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HR-8799 시스템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발견되었으며 HR-8799E, HR-8799D, HR-8799C, HR-8799b라는 4개의 거대한 외계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행성은 각각 목성 질량의 약 7배에서 10배 사이의 가스 거대 행성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일부로 가장 큰 행성들입니다. 그들의 궤도는 별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부터 더 확장된 궤도까지 다양하며 가장 바깥쪽 행성인 HR-8799b는 태양계의 명왕성 궤도와 비슷한 거리를 두고 공전합니다. HR-8799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행성의 직접 이미징입니다. 대다수의 외계 행성이 전이나 방사 속도 기법과 같은 간접 방법으로 탐지되는 것과 달리 HR-8799의 행성들은 적응형 광학 시스템이 장착된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직접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구 대기의 흐릿한 휴가를 보정하여 천체의 더 선명한 이미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외계 행성의 직접 이미징은 천문학자들에게 그들의 대기, 조성 및 궤도 역학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HR-8799 시스템의 행성들은 약 3천만 년 정도로 추정되는 젊은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음은 이들이 여전히 형성 과정에서 남은 열로 빛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적외선 망원경으로 관측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관측 결과 이 네 행성은 복잡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구름과 아마도 기상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 태양계의 가스 거대 행성과 유사합니다. 또한 AGR 8799 시스템은 먼지와 얼음으로 구성된 광대한 잔해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는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의 잔재로 생각되며 시스템 내에 추가적인 작은 천체의 존재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AGR 8799 시스템의 탐사는 과학적 의의와 그러한 독특하고 상세한 행성계를 연구하는 미래의 전망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게 합니다. AGR 8799 시스템의 직접 이미징은 행성의 대기 조성, 궤도 역학, 심지어 외계 행성의 기후를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행성 시스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GR 8799 행성의 대기는 천문학자들에게 특히 흥미로운 대상입니다. 행성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하는 분광 분석은 다양한 가스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으며 대기 역학 및 기상 패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 메탄 및 일산화탄소의 탐지는 가스 거대 행성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이론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후 및 기상 시스템을 지배하는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AGR 8799 시스템의 잔해 원반은 행성 시스템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잔해 원반의 분포 및 조성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시스템 내의 소행성이나 해성과 같은 다른 작은 천체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행성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원반은 행성 형성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단서도 제공하며 초기 태양계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AGR 8799 시스템에 대한 미래 연구는 망원경 기술과 관측 기법의 발전에 크게 의존할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차세대 적응형 광학 시스템이 장착된 지상 망원경과 같은 프로젝트는 AGR 8799 행성의 더욱 자세한 이미지와 스펙트럼을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측은 행성 대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조성, 온도 프로필 및 잠재적인 기상 현상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AGR 8799 시스템의 연구는 지구 너머의 생명체 탐색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스 거대 행성 자체는 우리가 아는 생명체를 호스트할 가능성이 낮지만 그들의 자세한 연구는 다른 행성 시스템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알릴 수 있습니다. 가스 거대 행성과 그들의 위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학습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은하 내 다른 지역에서 거주 가능한 환경의 잠재성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끝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우주가 풀어야 할 신비로 가득 차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려는 탐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으며 발견과 탐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